안녕하세요. 로고사원 수학 강사 박주혁입니다. 지금부터 송파구 학교별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 학교별로 설명을 쭉 해드릴 텐데요. 이제 설명이 조금 길어질 수가 있어서 학교별로 타임스탬프 달아드렸으니까 궁금하신 학교별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정신여고부터 말씀드릴게요. 정신여고 같은 경우는 매년 부교재로 올림포스 고난도라는 책을 써왔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같은 책을 쓰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연계율 같은 경우는 매년 조금 높은 편입니다. 부교재 연계 문제를 조금 많이 내는 편이에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배점에서 단답형 문제들의 비중이 조금 높아요. 그 말은 서술형도 아니고 단답형 문제를 단답형 주관식 문제를 이렇게 많이 낸다라는 거는 학생들한테 조금 실수의 압박을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학생들한테 선지가 없는 문제를 주면서 답을 내게 그렇게 유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답형에서 실수를 조금 조심해 줘야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1등급 또는 2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부교재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변형 문제를 많이 푸는 게 확실한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학평 같은 경우는 사실 올림포스 고난도라는 이 책이 모의고사 문제들을 조금 가져와서 만들어진 책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들의 원본 문제들까지도 같이 조금 공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등급이 목표라면 조금 더 부교재 비중을 더 많이 높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평에서는 조금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많이 풀어주는 그런 학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2025년, 그러니까 사실 교육과정이 바뀌고 첫 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 정신여고가 어떤 학교였는지 조금 지켜보면요. 부교재 변형 문제만 계속 냈어요. 부교재 변형 문제만 내고 기본적인 문제들을 조금 섞어가지고 냈는데 학생들이 그 문제들을 조금 못 버텨 했어요. 그러니까 올림포스 고난도라는 책이 출판된 지 얼마 안 돼서 학생들이 여러 번 풀어볼 시간이 부족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책 자체의 난이도가 높았던 것도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했던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급 컷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상당히 쉬웠기 때문에 3등급 컷이 65점이었는데 그래서 선생님께서 변형 문제를 조금 더 빡빡하게 출제를 하셨거든요.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그랬더니 바로 1등급 컷이 65점까지 떨어지는, 그러니까 등급 컷 변화가 상당히 큰 학교가 작년에 정신여고였습니다. 그 뒤로도 10점, 5점씩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이 학교는 등급 컷이 높은 학교냐 낮은 학교냐 라고 했을 때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등급 컷 변화가 조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여고에서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우리 학교는 시험이 어렵게 나와 또는 쉽게 나와 라는 그런 예상을 절대 하지 말고, 왜냐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학생들이 우리 학교 시험 문제 쉬우니까 어려운 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다가 이제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조금 점수가 안 좋게 나오는 학생들을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판단을 하지 말고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조금 중요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부교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림포스 고난도라는 책을 쓰는데요. EBS에서 나오는 올림포스가 총 4종이 있어요. 그 4종의 문제집 중에 가장 어려운 책입니다. 그리고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도, 재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도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어요. 책 자체의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다행인 점은 이 책이 사실 변형 문제가, 시중에 있는 변형 문제들이 보통은 숫자 변형 2세트 정도가 이제 가장 많이 학원들에서 강사분들이 쓰시는 자료일 텐데, 그 외에도 이 올림포스 고난도랑 같은 부교재를 쓰는 학교들, 그 학교들의 작년 기출문제들이 이제 올해 저희의 공부 소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정신여고랑 조금 비슷한 스타일로 출제를 하는 학교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학생들한테 미리미리 학생들에게 풀릴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출제를 어떻게 하는 학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정신여고는 어느 정도 출제 경향이 작년 기준으로 좀 많이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형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학교의 어떤 스타일이나 선생님들의 성향 같은 게 자연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변형 전략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됐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 부분은 사실 정신여고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송파구 학교들에서 조금 보이는 특징인데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등급 컷이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성향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도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첫 중간고사 이전에는 정말 실전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를 정신여고랑 똑같이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풀리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신여고는 비포 사이즈로 표지도 있고요. 표지가 있고 표지를 넘기면 이제 여백이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세 페이지로, 매년 세 페이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총 표지 포함 네 페이지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백이 살짝 빡빡한 편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표지를 넘겨서 그 표지를 여백으로 이용해야 돼요. 연습장처럼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어떤 본인의 풀이 루틴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그게 첫 시험임에도 내가 하던 행동들, 그러니까 표지를 넘겨서 거기를 뒤로 깔고 연습장처럼 쓰는 그런 행동들을 반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학생의 긴장감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사실 정신여고는 작년에 제가 가장 많은 이제 대비 모의고사를 내줬던 학교들 중에 하나입니다. 변형 모의고사 같은 경우만 10개 내줬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여고랑 프리스타일이 비슷한 학교들을 기준으로 여러 학교 기출들까지 상당히 많이 풀렸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정신여고가 어떤 학교냐 깔끔하게 정리 좀 해드리면요. 정신여고는 부교재 의존도가 조금 높아요. 올림포스 고난도를 확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학교입니다. 두 번째로 등급컷 변화가 상당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쉬운 시험이냐 어려운 시험이냐를 미리 판단하지 말고 제가 여러 난이도로 조금 힘들게 할 거거든요. 쉬었다가 어려웠다가. 그런 난이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게 왔다 갔다 조금 많이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런 식으로 실전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영동일고 설명 좀 드릴게요. 영동일고 같은 경우는 부교재로 학교 프린트를 씁니다. 학교 프린트가 매년 이제 선생님들께서 업데이트를 해서 학생들에게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양식이나 출제 소스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그 부교재가 작년 기준으로는 조금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계율은 조금 낮은 그런 부교재를 이용하고 있고요. 대신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영동일고는 서술형을 냅니다. 서술형에서 30점이나 조금 많이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어떤 풀이를 깔끔하게 쓰는 것까지도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계율이 낮다, 그 다음에 서술형까지 공부해야 된다라는 점이 영동일고의 작년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등급 목표로 하신다면요, 부교재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리고 부교재를 여러 번 푸는 게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고 분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 부교재가 아닌 문제들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냐를 봐야 되는데, 옛날 기출부터 많이 봐주는 게 중요해요. 영동일고는 이따가 이유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옛날 기출부터 보되 조금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봐주는 게 조금 더 중요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영동일고가 어땠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제 1학년 학생들, 이제 올해 2학년이 된 그 학생들이 어떤 시험을 봤는지가 정말 중요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작년이 어땠나 확인을 해보면 상당히 쉬워졌습니다. 영동일고가 원래 그런 학교가 아니었는데 문제 자체가 정말 쉬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컷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부교재 연계율 적다 말씀드렸었고, 1등급 받기 위해서는요, 그 안에서 나름 가장 어려운 한 문제를 맞춰주던지 아니면 실수를 전혀 하지 않고 이제 서술형에서마저도 어떤 감점이 없어야지만 이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동일고에서 나오는 그 어려운 한 문제가요, 막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평소에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공부하는 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부교재 조금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요, 학교 프린트 쓰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프린트를 주시면 이제 제가 그 출처를 분석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출처들이 상당히 다양한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학년 같은 경우에는 3년 전 수능 특강이라든지 작년 수능 완성 이런 쪽에서도 가져와요. 사실 EBS 수능 특강 완성 같은 책들이 매년 리뉴얼이 돼서 나오다 보니까 보통 1년 나오고 사라지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영동일고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제
사교육에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문 쪽에서 가져오려고 하시는 게 조금 보여요. 그래서 출처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난이도와 문제수는 조금 부담을 적게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름 어떤 문제들이 출제 가능성이 있나 좀 살펴보면요. 난이도가 어렵지 않더라도 표현 자체가 조금 특이한 문제들이 있어요. 봤을 때 학생들이 이거 뭐지? 공부를 안 했다면 모를 만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공부해 줘야 되고요. 난이도가 조금이라도 어렵다면 무조건 여러 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교재 전문학 무조건 4회독 정도는 해야 되고 이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중요한데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를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이 문제가 원래 나왔던 그 시중 문제집이라든지 기출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올림포스에서 가져왔다. 그럼 올림포스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소스를 조금 더 폭넓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교재 외의 문제들을 어디서 가져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아무래도 부교재 자체가 어렵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작년 기준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21번이었는데 이 문제가 2009년의 모의고사 문제를 거의 숫자 변형으로만 바꾼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동일고 같은 경우는 최대한 어떤 메이저 많이 나온다고 말해지는 그런 가장 최근 학평 기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피하려고 하는 게 확실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폭넓은 학습이 확실히 필요한 학교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영동일고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송파구 학교들에서도 일어날 일이지만 등급 컷이 상당히 크게 변화할 확률이 좀 커요. 특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요. 왜냐면 이게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수준을 모르고 이제 학생들도 약간 적응하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특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만큼은 조금 과투자를 해서라도 확실하게 모든 난이도에 대비가 돼 있는 게 조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영동일고 실전 연습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동일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지를 최대한 똑같이 맞춰주고 있어요.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 영동일고의 시험지 스타일까지 적응할 수 있도록. 영동일고 같은 경우는요, 이제 B4 사이즈에다가 양면으로 이제 학생들 시험 보게 해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지를 받으면 살짝 접어가지고 앞뒷면 구분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다행인 점은 여백은 조금 넉넉하게 줍니다. 이게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백이 어느 정도는 이제 확보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서술형이 있기 때문에 객관식에서 어려운 문제를 빠르게 넘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어떤 시험지를 봤을 때 내가 평소에 제 수업에서 하던 행동을 시험장에 가서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맞춰주는 거를 저는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동일고가 어떤 학교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프린트도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 자체가 부교재뿐만이 아니라 꽤나 다양한 출처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자체 난이도는 높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실전 연습을 통해서 실수를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술형도 마찬가지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잠신고 어떤 학교였는지 말씀드릴게요. 잠신고 같은 경우는요, 부교재로 학교 프린트를 역시나 이용을 했는데요. 잠신고의 학교 프린트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연계가 어느 정도 조금 높게 연계가 됐었고요. 난이도는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학교예요. 그리고 배점 같은 경우는요, 서술형 비중이 조금 높아요. 서술형에서 좀 어려운 문제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수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요. 그리고 특징 같은 경우에는요, 난이도가 높아요. 네, 확실히 높습니다. 잠신고 어려운 학교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들의 소스가 그럼에도 다행인 거는 어떤 학생들이 처음 보는 문제가 아니라 조금 봤던 문제를 이제 풀리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봤을 때 이거 내가 공부했던 문제다 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급을 원한다면요, 당연히 부교재 변형 문제들은 정말 많이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평,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출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10년 정도는 확실하게 봐줘야 돼요. 그리고 2등급 목표로 하신다면 그만큼의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만 골라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잠신고가 어땠나, 새 교육과정의 새 학생들을 어떻게 이제 시험을 통해서 평가하고자 했는가를 말씀드리자면요. 사실 작년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시험이 많이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원점수를 놀리려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잠신고는 그런 케어를 거의 안 합니다. 그런 케어를 딱히 하지 않고 고난도 출제 기조를 꾸준히 유지를 한 그런 유일한 학교가 되겠고요. 그리고 부교재 문제들이 출제가 되지만 이게 변형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잠실여고 같은 배명고 같은 학교는 부교재 문제들을 변형을 할 때 너 이거 공부했어? 그러면 너 맞게 해줄게. 답 4개 해줄게. 이런 선생님의 의도가 느껴진다면 잠신고는 너 이거 공부했어? 근데 이것도 할 수 있겠니? 에 가까워요. 잠신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학생이 공부를 했음에도 아는 거다 하고 들어가다가 못 풀겠다 하고 시간을 뺏기는 그런 일이 조금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풀이 암기만 하는 거는 확실한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많이들 걱정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잠신고를 갔는데 수학을 그 정도 잘하지 못해요 라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잠신고는요, 그런 어려운 문제들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야지만 등급이 잘 나오는 학교가 아니라요, 오히려 그런 문제를 버려야 돼요. 오히려 그런 문제들은 완벽한 1등급 안에서 등수를 가르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문제들에 너무 시간이나 노력을 하다가는요, 앞에서 실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등급은 중상난도 문제들에서 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 안에서 내가 시험 시간 안에서 어떤 문제들을 걸러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이 조금 중요한 학교입니다. 자, 그리고 학교 프린트 말씀드릴게요. 작년 기준 학교 프린트 같은 경우는요, 학평 기출들 중에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올림포스 4종에서 좀 골고루 나왔어요. 그리고 매년 업데이트 되지만 어떤 경향성이 이제 보이는데요. 잠신고를 계속 맡아오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26년이라면 몇 년 전 기출을 이제 계속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기출이 조금 겹치지 않게 관리를 하시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출제 포인트 보시면요, 학교 프린트 문제들은 당연히 봐야 되고요. 그 외의 문제들은 어디서 출제 경향이 높느냐, 이쪽에 있겠죠. 그래서 10년 전 기출들부터 보되,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힘을 줘서 보되 최신 기출들까지 많이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부분 학교들의 기출들을 가지고 있는데 잠신고 같은 경우는 강남 쪽이랑 출제 경향이 조금 많이 겹쳐요. 그래서 그 학교들의 기출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이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이쪽 학교들의 기출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신고 같은 경우는요, 옛날 문제들을 조금 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떤 폭이, 내가 이만큼이나 공부를 해야 되나? 라는 그런 걱정이 드실 수 있겠지만요. 그렇지만 잠신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명한 어려운 문제들을 기준으로 많이 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도 거의 10년 가까이 된 문제였지만 유명한 문제예요. 유명한 문제였고요. 그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유명해서 작년까지도 다른 학교들에서 많이 나왔었고, 여긴 영동일고예요.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한 변형들도 제가 충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는 충분히 되는, 그러니까 잠신고는 확실히 누구나 아는 어려운 문제들을 본인만의 스타일로 변형해서 내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신고 같은 경우는요, 기존 경향성을 확실하게 유지를 했어요. 교육과정이 바뀌었음에도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간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고난도 문항들을 다소 출제했지만 오히려 준비하는 그리고 제 학생들에게 좋은 점은 우리 쌤이 이끌어주는 대로 따라오면 돼, 이렇게. 왜냐면 쌤이 그동안 했던 것들이 이제 변하지 않게 유지가 됐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놨던 것들 그리고 잠신고의 경향성들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계속 등급 컷이 튀어요. 그래서 이런 튀는 등급 컷들을 조금 대비하기 위해서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조금 과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대부분의 난이도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다. 쉬운 시험에서는 실수도 안 할 수 있고 어려운 시험에서는 시간 관리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좀 다양한 대비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잠신고 같은 경우는요, 이제 시험지까지 제가 최대한 똑같이 맞춰주려고 하는데, 잠신고는 다른 학교들이랑 조금 다른 게
시험지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다른 학교들은 B4 사이즈를 주는데 잠신고는 A4 사이즈로 이제 양면을 줍니다. 대신 여백을 조금 많이 주는 편이에요. 글씨나 그래프 같은 것도 큼직큼직하게 주고요. 그래서 잠신고 학생들은 시험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에 이제 한 페이지에 네 문제씩 있으면 되게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얼른 풀어버리고 이제 넘기다 보면 객관식 뒷번호쯤으로 가면 한 페이지에 한 문제씩 들어있어요. 그거는 확실히 어려운 문제들이겠죠. 그래서 그 문제들이 슬슬 나올 때쯤 한번 읽어보고 뒤로 넘어가서 잠신고 서술형이 있거든요. 서술형 얼른 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평소에 저랑 그런 식의 훈련들을 계속 해줘야 되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신고가 어떤 학교인가 말씀 좀 드리자면요. 학교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숫자 변형 이상으로 조금 변형을 많이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준비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해 N년 전, 정확히 몇 년 전의 기출을 매년 이렇게 참고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난이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할 때 그리고 시험을 볼 때 어느 정도까지 거르고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잠실여고 설명 좀 드릴게요. 잠실여고 같은 경우는요, 부교재로 올림포스의 책을 실제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연결 역시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난이도가 막 어렵진 않지만 역시나 정신여고랑 좀 비슷하게요. 단답형 문제를 많이 그리고 배점까지 크게 줘가지고 학생들한테 어떤 실수를 조금 유도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1등급을 원한다면요, 부교재는 당연히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가 아닌 곳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 역시도 조금 암기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잠실여고는요, 문제를 외워버리는 게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이유는 뒤에서 설명 좀 드릴게요. 2등급 목표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요, 부교재는 당연히 완벽하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학평에서는 좀 나올 만한 것들 위주로 좀 선별해서 너무 어렵지 않은 것들로 공부해주는 게 필요한 학교입니다. 자, 부교재가 올림포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EBS에서는 올림포스가 총 4종이 있어요. 그 4종 중에서 제일 쉬운 문제가 그냥 기본 올림포스입니다. 그래서 분량도 막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교재는 조금 완벽하게 공부를 한 상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이 잠실여고에서 어느 정도 출제되는 문제들이 조금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출제 경향 좀 말씀드리면요. 주변 고등학교들 중에 출제 경향이 정말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제 수업을 듣는 잠실여고 학생들이나 어떤 대화를 하냐면, 얘들아 이거 잠실여고 스타일이다, 그치? 그러면 잠실여고 친구들이 맞아요 이런 식의 대화를 좀 자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가서도 제가 이거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될 것 같다 하면 그게 조금 잘 나와주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잠실여고 부교재에서 기니디 문제로, 기억, 니은, 디귿 문제로 나왔던 이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게 디귿 문제가 꽤나 어려워요. 디귿 선지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거 잠실여고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랑 이제 학생들이랑 수업 시간에도 다루고, 제가 손해설도 한 번 더 주고 변형 문제들을 계속 줬어요. 특히 잠실여고 학생들한테. 그러면서 저랑 학생들이랑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 나오면 객관식 마지막 아니면 주관식 마지막일 거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평소 내던 대로 숫자 변형 수준으로만 냈다면, 그러면 우리 공부 많이 했으니까 얼른 풀어버리고, 그렇지 않다면 일단 넘어가서 나머지 문제들을 다 맞추고 돌아오자 라는 전략까지 미리 짜놨었거든요. 그러면 그랬는데 딱 작년에 객관식 마지막 7점짜리 문제로 정확히 그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학생들 잘 풀어준 편이고요. 그리고 또 잠실여고에서 중요한 게, 이게 학생들 실수 유도를 많이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어떤 식으로 조금 대비가 돼야 되냐면, 시험지까지 똑같아야 돼요. 학생들이 시험지를 받았을 때 잠실여고는 B4 사이즈의 양면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시험지를 받았을 때 어떤 평소에 내가 하던 행동을 똑같이, 예를 들면 시험지를 살짝 접어서 앞뒷면을 구분을 하고 넘기다 보면 맨 위에 여백이 이만큼 있는 어려운 문제가 나올 텐데, 그 문제는 내가 읽어만 보고 넘어간다, 아는 거면 푼다, 이런 식으로 어떤 계획이 잘 짜져 있어야 되고, 또 그 계획이 잘 먹힐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이런 시험지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반에서는요, 잠실여고 학생들은 잠실여고 스타일로 시험지 따로 만들어서 나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잠실여고가 어떤 학교인가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드리면요. 부교재 교과서는 암기 수준으로 공부를 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잠실여고가 변형을 많이 하는 학교는 아니에요. 이 문제를 공부했다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암기 수준으로 공부하는 게 조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리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잠실여고에서는 이런 겁니다. 너 이거 공부했어? 그러면 쌤이 숫자 변형으로만 내줄 테니까 이거를 실수 없이 풀어. 대신 시간 안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판별하려고 하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배명고 말씀드릴게요. 배명고 같은 경우는 부교재로 수업 개선 교재라는 이제 책으로 나오거나 파일로 올려주시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연계율은 꽤나 높은 편이에요. 부교재에 있는 문제들이 거의 그대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막 어렵진 않고요. 배점이 조금 중요한데 배명고에서는 서술형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출제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이 중요하고 그 안에서도 증명 문제가 거의 매번 증명 단원이 있는 중요한 증명이 있는 단원에서는 거의 매번 증명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기말고사가 매번 누적 범위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배명고의 특징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1등급 목표로 하신다면요. 부교재는 확실히 여러 번 봐야 돼요. 부교재가 막 많이 어렵지는 않지만 여러 번 볼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 번 봐야 되고 학평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려운 정말 30번 문제, 30번도 매년 모든 30번이 아니라 한 1년에 한 번 나오는 어려운 30번 정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중상난도의 문제를 좀 폭넓게 보는 것이 좀 중요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수업 개선 교재를 조금 작년에 열심히 들여다봤는데 출처가 정말 폭이 넓게 출제가 됐었어요.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하나하나 가져와서 만드시는 교재거든요. 이 책은 어떤 거를 그대로 베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디서 선별하시는지 역시도 이 선생님의 어떤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행렬 단원의 경우는 이제 완전 옛날 기출까지 활용을 하시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사실 근데 행렬에서 옛날 문제를 가져오는 거는 어느 정도 당연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최근 기출이 없잖아요. 그래서 행렬은 정말 옛날 기출까지 가져오셨고요. 그래서 매년 이제 배명고 학생들이랑은 수업 개선 교재가 올라오면 이제 저한테 보내요. 그럼 제가 그 문제들의 출처를 전부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수업 개선 교재 자체의 문제들이 어렵지 않더라도 그 문제가 출제된 문제집을 아무튼 선생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출제된 문제집까지 같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배명고 같은 경우는 문제 변형을 거의 안 해요. 변형을 거의 하지 않아서 어떤 특정 해, 조금 옛날 얘기인데 옛날에는 문제를 그냥 똑같이 냈던 적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바꿔서 그런 식으로 냈던 적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경향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똑같이 내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배명고 같은 경우는요. 잠실여고랑 조금 비슷하게 이 학교의 출제 스타일이 조금 있어요.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변형을 거의 안 하는 게 이 학교의 스타일이에요. 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는 고난도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안 된 편입니다. 그리고 변형 정도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형 정도가 낮아서 대부분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한 거 안에서 조금 나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수를 관리하는 능력이 조금 중요하겠죠. 그래서 배명고 같은 경우는 이제 배명고 시험지랑 최대한 똑같이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풀리고 있는데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매번 첫 시험을 보잖아요. 지금 이제 첫 시험을 준비하는 내신 대비잖아요. 그때는 학생들이 정말 상상도 못한 실수들을 조금 많이 해요. 이게 학생들이 한 문제에 꽂혀가지고 그냥 그거랑 너 죽고 나 죽자 하다가 이제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웬만한 변수들은 이제 저랑 준비를 하면서 다 제거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험지를 똑같이 맞춰서 배명고는 비포 사이즈의 양면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뒤 구분할 수 있게 살짝 접어야 되고요. 그래서 넘기다 보면 뒤쪽에 증명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학생이 내가 준비를 했던 게 시험장에서 그대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걸 보면서 어느 정도 긴장감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명고는 증명이 정말 중요해요. 증명이 그냥 꼬박꼬박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명고에서의 증명은 조금 특이한 게 교과서 안에서 다루는 증명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거의 그대로 내요. 역시나. 사실 배명고 학생들이랑 매년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 의심을 버리지를 못하고
얘들아 근데 이것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 이것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 하면서 문제를 좀 더 주거든요. 그런데 매년 시험지를 열어보면 이제 얘들아 근데 아무래도 이게 나을 것 같아 라고 했던 게 다시 나와요. 그래서 매년 기말고사, 그러니까 증명 범위가 있는 그 단원에서는요, 증명이 꼬박꼬박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려운 증명이 아니에요. 대신 공부를 한번 했어야 되는 증명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변형하냐면요, 20번에 1번 같은 경우는 원래 교과서에는 루트 2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루트 5로 바꿔서 출제를 한 그 정도 변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준비를 시켰냐, 준비를 했냐 안 했냐가 정말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배명고는 이런 스타일의 증명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드리면요, 배명고는 개성교재 당연히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숙지하되, 이제 변형 문제를 대비하다 보면 변형이 점점 더 산으로 가는 그 변형까지 준비해야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배명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명고는요, 그냥 숫자 변형 수준으로만 준비해도 충분합니다. 자, 두 번째로 증명 같은 경우에는요, 완벽하게 교과서에 있는 모든 증명이 외워져 있어야 돼요. 특히 1학년 2학기 명제 단원에서는요, 그냥 아예 증명만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단원은 조금 더 주의해서 봐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난이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실전 연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자밀고 설명드릴게요. 자밀고 같은 경우는 매년 부교재로 프린트가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조금 그런 식으로 변화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프린트가 나올지 안 나올지 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그치만 부교재가 나오든 안 나오든 자밀고는요, 올림포스라는 문제집을 조금 중요하게 보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부교재가 있을 때도 올림포스가 프린트로 나왔었고요, 부교재가 없을 때는 시험에서 올림포스 문제들이 조금 많이 나와주기는 했었습니다. 연계율이 막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배점 같은 경우에서는요, 단답형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밀고의 특징이라면요, 교과서가 조금 다른 학교에 비해서 중요하게 봐줘야 되는, 교과서를 좀 중요하게 봐줘야 되는 학교예요. 사실 학생들이 문제를 막 풀다가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대요. 그런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과서를 제대로 안 봐서 생기는 문제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밀고는 특히 그런 일이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교재 같은 경우는 올림포스라고 이제 제가 여기 써놨는데 매년 달라져요. 그치만 자밀고에서 올림포스는 좀 중요한 책입니다. 확실히요. 자, 그래서 프린트가 나올 때는 올림포스에서 학교에서 문제를 이제 선별해서 프린트가 나오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책 자체도 어렵지도 않고요. 그 안에서 선별만 해서 주시는 거니까 어떤 학습 부담이 막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문제를 내외로 나오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 부담이 많이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수도 적고 난이도도 높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조금 비연계 문제들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학교가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부교재가 명확하게 있지가 않고, 그 다음에 부교재 연계율이 많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어떤 특정한 유형을 자밀고는 정말 매년 내고 있어요. 이게 사실 제가 원래 수업에서 정말 강조하던 내용이기도 하고, 다른 학교들에서는 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약간 학생들을 낚는 문제거든요. 실수를 유도하는 문제인데요. 자밀고에서는 이거를 매년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요, 1년에 2번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유형이 그냥 이참수 문제 이런 게 아니고 되게 얇은 작은 문제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이 학교는 이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매년 여러 번 학생들 3번 틀리고 4번 틀리고 할 때까지 계속 대비시켜서 이런 문제 나오면 아 맞다, 이거 나랑 많이 했던 거,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서 학생들에게 보내고 있고요. 자밀고 학생들이 이거 정말 귀신같이 잘해요, 저희 반에서. 네. 그리고요, 이제 자밀고 같은 경우는요, 이제 시험지까지 조금 더 맞춰줘야 돼요. 이게 학교가 시험이 많이 어렵지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시험 현장에 가서 약간 이상한 실수들을 하거나 어떤 긴장감 때문에 점수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밀고 같은 경우는 제가 시험지를 최대한 똑같이 만들어서 이 학교는 양면, 비포 양면으로 나와서
뒤로 넘겨가지고 해야 되고, 자밀고는 글꼴이 조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것들까지 최대한 맞춰서 학생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내가 보던 시험지, 그리고 내가 하던 행동, 그러니까 뒷장을 넘기면 객관식이 4문제 정도 더 있고, 이런 하던 행동들을 계속 시험 현장에서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밀고 학생들은 이런 시험지로 똑같이 시험을 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밀고라는 학교가 어떤 학교인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밀고는요, 학교에서 다루는 부교재의 비중이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연계 그리고 교과서에 조금 집중을 해줘야 되는 학교입니다. 자, 그리고 특정 유형과 문제 스타일을 그냥 반복해서 출제해요. 그러니까 일부 학교들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작년 기출을, 본인 학교의 작년 기출을 보면서 냈던 거는 좀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하지만 자밀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매년 어차피 학생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매년 내서 학생들 어떻게든 이거는 이해를 하고 잘 인식을 해서 넘어갈 2학년이 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자밀고는 옛날 기출들이랑 조금 유사한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학교 분석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제 수업이 어떤 식으로 통합반임에도 이런 학교별 자료가 어떻게 나가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제가 제 소개를 이제야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수학 교육을 전공을 했어요. 이게 그냥 수학과라던가 그냥 공대 이런 게 아니라 수학 교육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냐면, 저는 제 수업이 학생들의 실력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거를 되게 중요시해요. 제가 학생들에게 되게 자주 하는 말이, 얘들아, 지금 너희가 학원에 와서 그냥 박주혁의 문제풀이 쇼를 보고 있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학생들이 제 수업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학생들이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지,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실제로 학생들이 좀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하는 강의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수업 스타일은요, 내신 대비 이전에 어떤 개념 수업을 할 때는 조금 많이 안 가르치는 편입니다. 많이 안 가르친다라는 게 어떤 원리 위주의 수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원리 위주의 수업이라는 게 이런 식이에요. 저는 학생들한테 그래프를 그리는 단원이 나올 때마다 저는 학생들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우리 그래프를 그릴 때 뭐랑 뭐가 필요하다라고 했지? 그러면 학생들이 매번 모양이랑 위치라고 대답해요. 그럼 저는 그 대답을 받아서, 얘들아, 우리가 지금부터 할 단어는 원의 방정식인데, 원에서의 모양은 반지름이, 원에서의 위치는 중심이 결정해, 이런 식으로 저의 하나의 원리가 단원별로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양과 위치라는 이 원리는요, 사실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미적분 1에서 가장 마지막 단원이 적분인데요. 적분 같은 경우는요, 모양이 결정된 상태에서 위치를 결정하는, 위치를 이제 알아내야 되는 그런 단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원리는 어떤 단원을 불문하고 쭉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신 대비에 들어가면 조금 달라요. 내신 대비에서는요, 얘들아, 우리 원리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걸로 다 풀어보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안 되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가장 빨리 풀기 위한 방법이 뭔지, 이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어떤 스킬이 뭔지를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에서는 제가 이 스킬 같은 것들을 조금 학생들에게 알려주는데, 매번 이제 학생들이 조금 아껴서 친구들 안 알려주고 혼자 풀고 그렇게 풀고 있는 스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아무래도 학생들 시험을 잘 봐야 되다 보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들어보셨다시피 학교별로 분석은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서만 계속 수업을 해가지고요, 어떤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정도는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시험도 꽤나 잘 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등수 같은 것들도 많이 올라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요, 제가 어떤 강사냐를 이제 궁금해 하신다면, 저는 학생들이랑 조금 유대감을 깊게 가져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2학년 2학기 끝나고 학생들 밥을 사준다든지, 이제 학생들 편지 써준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학생들의 어떤 태도 변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사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아무리 좋은 수업을 준비하고 어떤 잘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학생이 하고 싶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태도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학생들이랑 유대감을 많이 가져가는 편이고요. 제가 이제 작년 말에 편지를 받았는데 이 친구한테 허락받고 가져왔어요. 이 편지가 이제 제가 어떤 강사인지를, 제가 어떤 강사가 되고 싶은지를 너무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아서, 보시면 저는 제가 이 일을 잘하고 좋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걸 잘 봐줘가지고 네, 가져왔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성적이 이렇게 올랐어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4등급으로 들어왔는데 졸업을 전교 9등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반년 조금 더 걸렸죠. 사실 이 친구가 열심히 하긴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제가 허락받고 가져왔는데, 저는 사실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결국 듣고 싶어요. 선생님 덕분에 어떤 수학이라는 과목이 조금 더 재밌어졌고, 내가 이 과목에 대한 애정이 조금 더 생겼다 라는 이야기를 정말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친구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요, 사실 그런 학생들 1대1의 관심을 꾸준히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제가 실제로 학생들의 수업을 어떻게 듣는지, 그리고 이 학생들이 어떻게 이 수업을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 주말마다 피드백을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피드백 같은 경우는 제가 학생 한 명 한 명 따로 제가 직접 작성을 하거든요. 주말에는 보통 이걸 써요. 그래서 대신 그 시간만큼은 제가 어떤 특정 학생에 대해서 이 친구가 지난 시간에 뭐 했지? 피드백을 작성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만 이 친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것들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내가 뭘 주겠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조금 되돌아볼 수 있는, 이게 사실 학생 수가 많아짐에도 이거를 꼭 하고 있는 이유가, 어쨌든 제가 학생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는 시간은 확실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 학부모님들 만족도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사실 학원에 보내고 너 잘 해봐 이렇게 보내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은데, 보냈을 때 이 학생이 어떤 유치원 알림장처럼 이 학생이 여기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라는 게 계속 피드백이 돌아오니까 어머님들께서도 좀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만족도는 사실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제가 연합반을 진행하면서도 학교별 관리는 웬만한 학교별 수업보다 더 많이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피드백 같은 경우도 연합반에다가 학생이 많은 편임에도 이제 개인별로 신경을 많이 써준다. 그리고 어떤 내신에서도 부교재 추가 문제들 계속 나온다. 이런 것들이 조금 학생들에게 좋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신 기간에 이런 것들 사실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학생들이 조금 수업을 확실히 좋게 잘 봐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관리 시스템 말씀 좀 드리면요. 첫 번째로 질의응답하는 게 저는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매번 학생들이 오면 첫날 하는 이야기가, 얘들아 질문이 생기면 바로 쌤한테 카톡해야 돼. 그게 언제든, 그러니까 시간이 새벽이든 아침이든 밤이든 일단 쌤한테 무조건 카톡 보내놔. 그러면 쌤이 높은 확률로 바로 답장을 할 거야.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도 계속 일단 쌤한테 보내놔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학생들이 긴가민가 하면서 한번 쓱 보내거든요. 새벽 2, 3시에. 그럼 제가 그걸 답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학생이 진짜 답장을 해주네? 언제든 보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질문을 좀 편하게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조금 중요한 이유가, 질문이 생겼는데 그거를 새벽이니까 내일 연락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질문을 미루는 순간 그 질문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이 사라지지 않도록 조금 매번 질의응답에 조금 신경 써주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자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상위권 학생들 조금 인기가 좋은 편인데, 지금 보시면 학생이 어떤 특정 문제를 저한테 찍어서 보내면서 이거랑 비슷한 거 더 풀고 싶어요 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비슷한 문제들을 바로바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에게 돌려주거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특히 상위권 학생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대부분 문제들을 풀 줄 알아요. 이 특정 문제를 더 풀고 싶을 거예요. 보통 상위권 학생들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자기의 약점만 조금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개개인별로 계속 다 나가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제 수업 소개 드리고 이제 저희가 통합반으로 수준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각 레벨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 좀 드릴게요. A반 같은 경우는 화목반이고요. 그 다음에 개념을 한번 치면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개념이 조금 흔들려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목표 등급은 2, 3등급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개념을 한번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푸는 문제들이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좀 잘 나오는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좀 가성비 좋게, 가성비를 좀 챙기는 그런 수업이 될 거고요. 그 S반 같은 경우는요, 개념 수업 거의 없을 거예요. 개념 수업 거의 없을 거고 고난도 문제들로 계속 달릴 건데, 문제들을 풀면서 제가 그냥 문제 풀기만 하는, 그러니까 박주혁의 문제풀이 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어떤 개념들을 챙겨야 되는지 문제로 어느 정도 설명을 할 거예요. 개념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S반에서는 제가 웬만하면 학교별로 전교권 학생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교들의 부교재들을 거의 다 다룰 거고요. 사실 대부분 학교들의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겹쳐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공통적으로 풀고 4월, 그러니까 내신이 가까워질수록 학교별 관리가 그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입반 테스트 있고요. A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반 테스트 꼭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잠실관에서만, 로고스학원 잠실관에서만 수업을 해요. 이게 장점이 학생이 숙제를 안 해오면 당연히 남기지만요. 당연히 밤 12시까지 남기지만 그래도 못 해오면 다른 요일에 아무 데나 부를 수 있어요. 막 학생이 선생님 저 수요일만 학원이 없어요. 그러면 오케이 수요일에 와. 이렇게 바로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매번 이 학원에서 이렇게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클리닉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숙제 안 돼 있으면 무조건 남습니다. 그리고 시험 못 봐도 무조건 남아요. 그래서 조금은 빡빡하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이제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하시다면 여기 QR코드 달아놨으니까 여기서 학생들 후기라든지 제가 수업하는 거 하나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고등학교 1학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